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번에는 두 아들이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드님 병역 특혜 의혹 관련해서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이 현역병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병역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쯤 되면 사과하고 지명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청문회까지 두고 보겠다. 두고 볼 만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예.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으로서는 정말 기를 쓰고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하겠지요. 이해운 후보자는 다 소명이 가능하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까운 데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했기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지 저희가 한번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일단 차남과 삼남이 이제 군 복무를 한 건데 일단 가깝기도 가깝지만요. 7.5km 정도 이동을 하는 거리였고 삼남 같은 경우는 2.2km 정도 이동하면 되는 곳인데요. 공익복무를 하면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는 단 한 명을 배정하는데 그게 이해운 후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공익복무자를 뽑지 않다가 처음으로 선발했는데 그게 이해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병역 특혜가 있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치윤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복수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거는 전 그건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예. 그 이행을 하는 과정,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뭐 박수영 의원이 뭐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남 같은 경우는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 그 이전까지는 없다가 이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전까지는 여기서 공익근무자가 없다가 왜 갑자기 공무원을 한 명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 만약 다른 아동센터들도 있었다. 근데 여기만 뒤늦게 좀 시작된 거다라는 설명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배경찰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때 한 3년 운영하다가 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 기간에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런 사례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이 됐든 후보자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가 공모가 났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건 정치권에서 이걸 자료 요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모두가 공익공무원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금방 나오거든요. 여기만 했다라고 하면 의혹이 짙어지는 거고요. 네. 다른 데도 다 그 시기쯤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의혹이 옅어질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후보자가 밝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좀 밝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밝혀야 될 부분이다. 병역 관련 의혹도 있었지만요.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바뀌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소지를 좀 급하게 옮기는 경우도 꽤 많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좀 평수가 논란이 된 거예요. 21대 총선에 동대문구의 아파트에 이제 주소지를 옮기는데 평수가 8.9평, 가족 5명이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는 서초구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고요.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는 중구 성동을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빌딩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 너무 작은 평수에 5가족이 사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빌딩에 살 수 있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현종 의원님 이게 관행적으로 주소지를 급히 옮기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참 이번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김병기, 이해훈, 강선우 참 이런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법이 어떤가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
야, 정말 온갖 특혜와 온갖 꼼수들은 다 하고 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했구나라는 걸 아마 국민들께서 절실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좀 배신감이 드시겠어요? 저게 왜냐하면 그냥 보통 서울 지역은요, 그냥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가족들이 전입을 해야 표가 5개 생기잖아요. 아, 표 때문에 그래요. 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 있으면서 이 지역 출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투표권이 이 지역에 없잖아요. 그죠? 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을 다 이렇게 위장전에 시킨 이유는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5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거 끝나니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자, 중성동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옮겨놓으면 이게 선거 며칠 전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그 할 때 미리 전에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옮겨놓으면 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또 투표하고 난 다음에 또 딴 데 가버립니다. 항상 늘 서초동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분골세시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예. 근데 뼈를 묻기는커녕 그냥 끝나면 다 옮겨버려요. 끝나고 낙선하면 바로 옮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배신감들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정말 이걸 보면서 지금 박수영 의원이나 뭐 국민의원들이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의힘이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검증을 못 하다가 이제 이쪽 장관으로 가니까 이제 검증을 하고 또 이런 문제도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단 솔직히 저는 내가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있지만 이분들만의 문제일까? 이해훈 후보자만의 문제일까? 그걸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드러나니까 파니까 나오는 것이지 아마 상당수 의원들은 뜨끔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말로만 국민들 위한다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근데 본인은 보면 본인의 특혜 받는 거는 모두 다 아까 좀 아들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 특혜를 받아 놔놓고 말로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장관이라는 자리에 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즉 700조 원에 되는 국민의 정말 이 국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장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가 중요한데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도 좀 공감은 가는데 이게 과연 이해훈 후보자만의 문제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보면 많은 의원들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해훈 후보자 측은 일단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거주 이전을 했어야 됐고 가족들도 함께 가서 선거를 돕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작은 평수 집으로 갔다 해서 뭐 거기 진짜 살았겠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소지를 5가족이 그 평수에 다 옮겼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5표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가족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쨌든 다른 가족들이 나서서 또 명함도 주고 선거 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돕고 또 다른 선거 그 운동원보다 가족의 선거 운동이 사실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 집을 좀 얻어놓고 예.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것을 지적하는 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좀 우스워요. 아니 본인들 정당에 있을 때 2번 다 했던 거 아닙니까? 21대, 22대. 공천을 다 줘놓고요. 그래놓고서 지금 저렇게 핏대 서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에게는 어떤 반성이나 그런 건 없는지 저는 그런 것도 의문이고 한번 이번 기회에 그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전수조사 한번 다 하시고 또 뭐 특검도 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하루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정리를 해봐도 이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를 놀라게 했던 갑질 녹취가 일단 있었고 특히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엄마 아빠 찬스 의혹 이런 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엔 네, 청문회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같고 예. 사실 지금 당장 지명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를 더
이끌어와서 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선거 전략상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놔버리면 누군가를 또 데려오기가 쉽지 않겠다. 청문회까지는 가고 그 이후의 낭만은 이해운 개인 문제였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더 청문회까지는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정치공학적인 게 사실 저는 그래요. 가게에서 썩은 사과 있으면 손님들 보기 전에 덜어내야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까지 손님의 선택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되나요? 예의가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공천에 심사하는 자료는 똑같거든요. 과거에 거주지 변경 이력이나 부동산이 팔리고 나서 없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공천 자료는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적어낸 거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 보는 거, 그 정도 심사하거든요. 네. 총선 때도 한 1,000명 넘게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허위 자료 낸 것도 몰라가지고 공천도 줬었다가 취소했다 이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강선우가 장관에서 낙마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사람 공천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연장선상에서 더 끌어가지는 않았던 게 그 정도 상식이 작용했던 건데 저는 좋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깨끗해지기 위한 일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을 문제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김병기, 강선우 공천 왜 줬어요?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도 민주당도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같이 깔고 들어가야지 그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해운 후보자는 그거보다는 더 좀 죄질이 나쁘다. 왜냐하면 8.9평에 5명이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실거주가 아닌 게 너무 명백해 보이니까 선거운동 돕기 위해서 사실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5표가 생기는 이득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부정청약 의혹이 있잖아요. 여기서 5명이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 주소지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깨지 않기 위한 용도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저분은 다른 사례들보다도 좀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3위까지 한번 만나봤고요.